정말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달력 쳐다보듯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152명입니다. 8일 만에 다시 2,000명대를 기록하게 됐고 세상에.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확진자 수가 발생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특히 월요일까지 연휴가 이어지면서 이동량이 늘어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긴 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진영 기자님 요즘은 뭐 수도권만 많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국내 발생 환자는 2,114명인데요. 그중에서 수도권이 1,364명입니다. 하하. 서울이 570명, 그리고 경기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비수도권을 보더라도 부산이 136명, 대구가 52명이었고요.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35명의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하하. 아니 이렇게 되면 이인철 변호사님 내일쯤에 이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할지를 발표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니까 아마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연장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특히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2주가 아니라 4주로 이제 연장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예전에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잖아요. 2주 동안 짧고 굵게 이제 잡겠다고 했는데 맞아요. 2주 한 게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아하. 제 생각에는 그냥 2주, 4주 이렇게 희망 고문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무기한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아하. 들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네. 언제까지 2주 연장해가지고 참 힘들게 할 것인가. 네.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완료가 되면 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삶에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은요. 그런데 앞서 제목도 보셨지만요. 고마움을 주시는 분들한테 이제는 우리가 고맙다고 말 함부로 지금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누구 말이냐면요.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 얘기예요. 코로나19가 계속되고 2년째 되고 있으니까 이제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아하. 이분들 인력은 늘어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업무는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 업무는 늘어난 만큼의 제대로 된 보상도 안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의료진들이 더 이상 고맙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들한테 고맙다는 얘기 하지 말고 이제는 밖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했던 말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네네.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밖으로 간호사들 처우 좀 좋아져야 한다. 이런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발 개선해달라. 그리고 밥 먹여야 한다고 밖으로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좀 알려지고 이게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이분들의 지금 요청이고요. 현재 그래서 그 간호사들 같은 경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보건의료노조하고 지역본부 11곳이 지역별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간호사들은 줄사표를 내고 있대요. 지금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어려움 그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을 돌보는 데는 간호사 외에 다른 분이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못 들어가요. 왜냐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서 치료받는 분들은요. 모든 걸 간호사들이 다 처리해야 돼요. 방호복 입고 들어가서. 그러다가 그냥 예전에는 옆에 이제 가족들도 있고 간병도 하시는 분도 있어서 어느 정도 일이 분산이 됐는데 모든 일을 간호사들이 하다 보니까 업무가 2중으로 3중으로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신문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요. 이 상대적으로 이 체구가 왜소한 이 간호사분이요. 상대적으로 체구가 크신 분, 이 환우분, 환자분을 거동을 돕다가 어깨뼈가 다치는 그런 부상을 당해도 현장에 계셔야 한답니다. 세상에.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어제 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병가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나와서 다시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통계적으로 따지면 하루에 한 명꼴로 간호사가 감염이 되고 있고 실제 저희 후배들 중에서도 코로나 확진된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 신발에 땀이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 그렇게 땀 흘리고 나오거든요. 안 좋아지는 환자를 보는 것도 진짜 너무 힘들고요. 제가 지금 9년 차인데요. 제가 신규일 때보다 더 출근하기가 싫고 힘든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목이 메이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모습 보니까 참 저희도 시청자분들도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복준 의원님, 예, 보건의료노조 분들이 지금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목소리 내는 부분은 뭘까요? 그러면 일단은 전체 의료기관의 10% 내외에 불과한 그 공공 그 병원이 네. 코로나 환자의 80%를 떠안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나게 밀리겠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치료 그 병원의 인력 기준하고 생명 안전 수당 같은 거를 좀 마련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맨날 고맙다, 수고한다. 이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분들이 해석하기에는 계속 희생해라 이렇게밖에 안 들릴 거예요.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죠. 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주장하는 게 전국 70개 권역에 한 개씩 공공병원을 좀 확충해달라. 이거 요구하고 있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달라는 거예요. 1인당 뭐 40명, 50명 맡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고요. 또 신규 간호사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이 간호사 지원제를 좀 확대해달라. 뭐 등등해서 한 8가지인데, 전부 뭐 지금 나온 내용 저겁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요. 이게 안 지켜지면 지금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2일 총파업한다고 그러는데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분들, 의료기사분들, 요양보호사분들 전국에 136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한 5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분들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그러면 이거 지금은 또 그 뒷감당 안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병원 내부 CCTV 보셨죠?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의료진들이 각 진료소마다, 선별 진료소마다 자, 다음 분 오세요라고 이렇게 면봉 같은 걸로 쭉 코를 검체를 채취하는 그 일만 하는 줄 아셨죠? 근데 앞서 CCTV 영상 보셨어요? 그 병동에서는요, 의료진들, 간호사분들이요, 손수, 음식, 도시락도 배달해야 되고요. 앞서 보셨죠? 쓰레기 다 병실마다 보세요. 다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치웁니까? 이른바 저 D레벨 방호복. 앞서 간호사분 눈물의 절규로 있었죠? 저걸 입고 5분만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그 땀이 신발에까지 다 내려가서 신발이 찰랑찰랑할 정도로 땀이 줄줄줄 흐르는 저 옷을 입고 저런 허드렛 일까지 다 해야 되니 정말 쓰러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사실 그런 챌린지도 했었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예. 우리 의료진을 향해서 뭐 덕분에 챌린지 하면서 이런 감사함을 표현했는데 사실 그 감사함이 그 의료진한테는 사실 족쇄였어요. 왜? 힘들다 해도 힘들다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명감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응원과 네. 사명감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건 그냥 해야지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의료진한테 감사하고 응원하고 사명감 가지는 거 박수 보내줘야 돼.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로 어떻게 버팁니까? 사명감으로 어떻게 하루 이틀이죠. 지금 2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2년째.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간호사들 줄사표를 내고 있대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티다가 결국은 사표 내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력은 줄어드는데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2,000명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증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업무는 늘어나는데 인원은 줄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사들이 청소 업무, 식사 보조, 그다음에 사망자 관리 업무가 계속 늘어나요. 그냥 치료에 전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업무가 늘어나게 되고요. 우리나라는요. 간호사 한 명당 평균 4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대요. 외국의 두 배 내지 세 배예요. 세상에. 외국의 2배 내지 3배의 환자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다른 업무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노동력에 너무 힘들어서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력 확충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드려야 돼요. 지금 평상시하고 다르잖아요. 비상사태입니다. 간호사들이나 의료진들이 더 많은 힘을 들여서 노력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따라줘야 이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참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상 없이 응원만 한다? 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급기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꼭 총파업이 두려워서 걱정돼서가 아니라 정말 혹시 방역당국은 이분들의 목소리, 이분들의 처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였었는가 한번 반성해보고 이제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대책 마련해 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신도 걱정되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연령이 이제 풀렸는데 그럼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어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의 접종 연령을 5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만 30, 40대 2만여 명이 접종을 했는데 이런 와중에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기피 분위기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아하. 이 자녀 백신 알람을 눌러서 예약을 했는데 뒤늦게 아스트라제네카인 것을 알고서는 취소해달라는 전화가 계속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한 의사는 이렇게 오는 전화를 해결하는 것도 모두 병원의 몫이고 업무가 가중된다. 이런 늘어난 업무량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겠다는 간호사가 속출한다면서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여전히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이 혈전증 부작용을 우려하는 게 여전히 그런 분위기가 역시 큰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간호사분들, 의료진을 뿔났다는 얘기 전해드렸는데 지금 현장에서는요. 이분들도 정말 뿔이 단단히 난 상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요즘에 이런 신조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송합니다라는 말인데 혹시 그게 손님 뭐예요? 들어보셨나요? 결송합니다. 네, 이게 알고 보니까 결혼의 결자에 죄송합니다를 합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런 시국에 결혼 소식을 알려서 죄송하다. 세상에. 이런 정도의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예비 신랑 신부들이 결혼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신혼부부 연합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이 단체 관계자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단체는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식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다. 회원 규모는 3,000명 규모 정도가 되는데 오늘부터 5일간 어이구. 서울시청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 설계를 해야 될 지금 예비 신혼부부가 트럭 시위가 웬 말입니까?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인 입장으로 제한이 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근데 이 49인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오실 하객분들을 정하는 중에 예비 부부나 가족 간의 불화가 생겨서 파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날짜를 미루게 되면은 단순히 결혼식장 날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진 촬영하고 드레스 같은 이제 부수적인 다른 업체에 대해서 연기하게 되면 현재 위약금을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49인 식대만 받게 되면 예식장이 피해를 보고 예비 부부는 초대조차하지 못하는 200명에서 300명 식대를 그대로 내게 되면은 당장 1,000만 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도 물론 있고요. 저희 아들, 딸들이 결혼을 앞두고 이런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급기야 파혼까지 이르는 지금 그런 예비 신혼부부 나온다? 혼주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쓰럽고 정말 분통 터질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야, 너 그 49명 중에 들어가냐? 그 부부 결혼하는데 하객. 49인 중에 들어가냐? 요즘에 저 어떻게 보면 그 편가르기 하는 것 같은 느낌. 무슨 등수 매기는 것 같아요? 49위 안에 못 들어가면 그 저 부부 그 결혼하는 사람들하고 안 친한 거예요? 감각이 아닌 것처럼 이런 말도 들린다는 거예요. 이거 이미 여기서부터 굉장히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문제인 거고요. 지금 보니까 참 안타깝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예식장 같은 데서도 이분들 취소 안 했고 다 안 받으면 문 닫아야 할 입장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또 하객분들도 49명으로 제한했는데 기본으로 주는 거 그냥 몇백 명 정도는 공짜로 밥값을 내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정부예요. 아. 국가가 할 일입니다. 이거는 어떤 맞아요. 형태로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재를 하는 게 국가의 그 몫이 아닙니까 이거? 이건 개인에 맡길 문제가 아니네요, 진짜. 개인한테 떠밀어가고 예식장하고 저 결혼할 사람하고 서로 둘이 알아서 해결할 이거 아니잖아요. 상의해서 하라고 이런 식으로 그 떠미는 이게 무책임한 행태.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형태로건 손을 봐야 될 겁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니 그 하객 명단 49인 조정한 과정에서 파혼을 한다고? 이걸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하나 이거 진짜 있을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이런 일 때문에 상담받아 오는 부부도 있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상담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이 계속해서 미루어지니까 이제 이 신혼 부부들도 짜증이 나는 겁니다. 짜증이 나다 보니까 다툼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파혼까지 돼가지고 뭐 이제 위자료 청구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세상에. 근데요, 물론 이게 다 나쁜 점만은 아닌데 이게 워낙 우리나라가 이제 결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작은 결혼식에서 결혼 비용은 적게 드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아까 우리 김병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결혼식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고마운 사람들 다 초대하는 게 전통적인 문화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 49명으로 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물론 이제 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방역 조치 엄격하게 하는 건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이 규칙에도 어느 정도 예외가 있고 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네. 더군다나 결혼율,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더 줄어드니까 더 걱정이 되고요.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결혼식, 장례식, 이거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제한을 좀 허용하고, 다만 방역은 더 철저히 해야겠죠. 반면에 뭐 유흥이라든지 이런 뭐 필수적이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더 강화하고 이렇게 좀 융통성을 발휘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예비 신혼부부들 지금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가운데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누굽니까? 네, 바로 서울 강남에서 새벽까지 술판을 벌인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적발이 된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찰이 강남 한복판에 무허가 유흥주점을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문을 지금 강제로 뜯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방 안 곳곳에서 여종업원과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출근 시간인 아침 9시 또 네. 다른 업소를 찾아가 봤더니 미리 알고 사람들이 도망을 쳤는데요. 업소에 누군가 바깥을 살피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무전기가 있었고요. 아이고. 방 안 탁자를 보면 먹다 남은 술병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얼핏 보면 벽돌로 만들어진 벽이죠. 네. 그런데 여기 벽이 있습니다. 문이 있습니다. 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비밀 공간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적발이 됐고 심지어 일부 손님은 건물 옥상에 숨어 있다가 경찰 도움을 받아서 겨우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적발된 인원 밤새 술을 마시던 손님과 종업원 업주를 포함해서 30명이 넘었습니다. 참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의지의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진짜 저러고 싶습니까?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어차피 확인 다 됐어요. 위에서 사진 찍었기 때문에 다 나와요. 비 이렇게 맞으면서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래. 다 나오세요. 그 전에도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112 신고가 떨어져서 단속하게 된 거예요.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 저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김복준 의원님? 이분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계획적이고 고의가 존재하는 위험범이에요. 이 사람들. 왜요? 예?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 형사에 꺼내가지고 말이죠. 형사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저 감염병 예방법은 과태료 처분밖에 못하죠. 그것도 그래요? 아마 내가 알기에는 10만 원인데요. 저 비싼 데서 양주 한 병 먹어도 10만 원이 훨씬 넘는데 양주 한 10분의 1 값밖에 안 하는 10만 원 내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맘 놓고 와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제발 좀요. 외국 같은 데는 뭐 저 마스크 하나만 안 써도 뭐 우리 돈으로 600만 원, 700만 원 벌금 내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거는 그 신경을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저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식이나 그 결혼식 같은 거 필수 불가결한 곳에는 좀 방역 철저히 하면서 좀 보장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뿌리도 못 내리도록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게 우리 당국의 그 책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이거 이렇게 참 술이라는 것도 진짜 음식인데 저렇게 네. 추하게 술 먹는 사람들 저 사람들 뭐 저 기본적인 그 인성은 둘째치고요. 네. 이거 좀 빨리 좀 고쳐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참 저기는 별천지입니다. 남들은 출근 한 9시에 저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김유진 아나운서 제주도가 아주 분위기가 썰렁해졌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제주도는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문을 걸어 잠근 해수욕장은 물론이고 도심 거리도 한산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제주시 연동의 번화가입니다. 이 낮 시간대 세상에. 학생들이 많이 찾는 그런 코인 노래방 역시도요. 아예 문이 굳게 잠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출입문에는 당분간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제주 연동하면 잘 알려진 번화가인데 중심가인데네. 그렇습니다. 어허. 그런데 노래방뿐만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상점들도 손님이 없어서 한가한 모습이고 또 문을 닫은 식당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어허. 거리는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네. 일찍 문을 닫게 된 도내 12개 해수욕장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래사장을 가득 채웠던 파라솔과 의자들, 자취를 모두 감췄고요. 어허. 곳곳에서 파라솔 기둥을 고정시켰던 모래주머니 해체 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샤워실, 탈의실 역시 당연히 운영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었겠죠. 뿐만 아니라 3인 이상 숙박, 그리고 6시 이후 렌트카 대여 시엔 주소지가 같은 가족 관계인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에선 주민등록 등본을 들고 호텔 체크인을 하고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등본을 들고 가는 그런 진풍경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로 휴가를 계획하셨던 분들이 일정 차질 빚어서 내 휴가 어떻게 내 휴가 돌려줘 하실 텐데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많은 분들이 피서철에 제주도를 찾는 바람에 제주도민들은 얼마나 그동안 가슴을 졸였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듯합니다.